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35 제거. 2. 미국 의회에 문제가 있다. 현재 미중 갈등과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상황 등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이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중립을 지키고 때로는 동맹과 혈맹의 편에 서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맹인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뒤통수를 당하게 된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통 큰 투자를 결정해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에게 불과 3개월 만에 한국산 전기차와 자동차 기업들을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인 일명 IRA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동안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믿었던 한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물론 관련 정부 인사들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안 IRA가 나온 지 한 달 갈가의 시간이 걸린 만큼 크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침과 현대기아 자동차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응 방안에 상당히 놀란 눈치인데요. 미국이 이번 IRA 법안을 만든 목적이 사상 최저 수준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안 자체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수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의 WTO 긴급 수입 제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기에 이번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측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달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인플레 감축법안 IRA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기업 지원법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그 다음이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인데요. 이 세 개 모델은 사실상 같은 체급의 자동차들로 가격대도 서로 비슷하게 경쟁 중이지만 이번에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모델 3만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현대 기아 전기차에 비해 1천만 원가량 저렴해지며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 전기차가 보조금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되었기에 지급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위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3위이지만 전체 판매량이 현대기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차 개발이 늦은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수준으로 IRA 법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없다시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특히 높고 성장성이 빠른 한국산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으며 자동차 분야는 서로 완전히 개방했기에 상대국 자동차의 불이익이 갈 만한 조치는 전부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며 이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기차 분야가 문제되고 있지만 얼마 전엔 한국산 가전제품이 미국산 가전을 초토화시켜 미국에선 한국산 세탁기에 지금과 비슷한 불이익을 주었고 4년 전 한국은 세탁기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2년 올해 2월 한국이 미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며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분야 역시 법적으로 다투어도 우리가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몇 시간 전인 9월 8일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자국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을 향해 일부 부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되었다며 F-35 완성품 인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F-35에 탑재되는 엔진 속에 매우 작은 펌프를 가동하는 자석이었으며 미국 국방성 규정상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사용이 불가하기에 이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인 자국산 부품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 국산화는 아니더라도 적성국의 부품은 하나도 드릴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에 한국산 반도체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관련 사안은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에 정확하게 어떤 부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기밀로 취급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칩이 미국 전략자산의 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동맹국에서도 중요한 부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IRA 법안 분쟁과 관련해 위와 같은 반도체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고 얼마 전부턴 한국을 향해 미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에 정식으로 참여하라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5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칩4회의가 한국 정부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9월 하순으로 밀렸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안정된 수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칩4 동맹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IRA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마당에 한국에선 경제적 손실이 따라오는 반도체 동맹에 굳이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협력 요청이나 요구사항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지만 미국의 IRA 법안은 완전한 뒤통수 자선을 넘어버린 상황으로 한국은 칩4 반도체 회담 파기와 같은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움직임에 미국이 상당히 당황한 눈치입니다. 한국이 칩4 반도체 동맹의 파기와 불참 카드를 꺼내 들자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미국의 무역대표부 측에선 한국 정부의 긴급한 요청으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한국과 전기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우려사항을 긴밀히 청취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현대 기아 자동차를 달라는 상황에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거의 없는 유럽과 일본의 전기차들도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불만을 들어줄 태도로 나오자 유럽연합통상집행위원회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이번 IRA 법안은 매우 황당하며 비합리적인 것은 물론 WTO 규정에도 맞지 않고 특히 FTA 당사국과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부실하게 급조된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번처럼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하면 세탁기 소송에 이기어서 한국의 두 번째 승리가 뻔히 예상되지만 강행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있습니다. IRA 법안의 핵심 논리는 미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주의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승리해야 2년 뒤 대통령 재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IRA 법안은 한국 등 동맹국과 잠시 마찰이 생겨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IRA 법안이 개선되거나 한국의 전기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해당 법안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석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지만 중국은 국제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기업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어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미국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다른 어설픈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베트남처럼 철수하기란 불가능하며 현대 기아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들은 중간선거 이후 IRA 법안이 수정되길 기다리거나 WTO의 무역분쟁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현대 기아 입장에선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IRA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약속했지만 2025년 즉 3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게다가 현대차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기존 차량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 설비를 교체하는 데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장 설비 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안한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IRA 법안이 바뀌는 게 없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현대 기아 자동차는 3개월 내지 4개월 안으로 관련 설비로 변경해 IRA 법안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일부 전기 차량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24년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의 최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여 테슬라를 꺾고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차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 한국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 한국이 대반격을 시작해 미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국가들까지 쏙쏙 나타나면서 상황이 대반전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초 삼성, LG, 현대 등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RA 법으로 혜택은커녕 엄청난 손해만 입을 것이 뻔해지자 사업을 중단하고 공장 건설 지역을 미국이 아닌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여러 방면에서 고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 미국 내에서는 자칫 IRA로 자신들이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잃는 것만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IRA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상원에서는 다급히 대한민국을 위로한다는 듯 현대차를 위한 보조금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컷 두들겨 패고 약 발라준다고 해서 고마워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위로식으로 발매된 법안마저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국 정부의 IRA에 대한 유감과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요. 지난 9월 29일에는 2018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 이후 4년여 만에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했습니다. 우리 정부와의 만남을 통 한미 관계와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자리가 주목할 만한 이유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IRA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하며 본인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측에서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니 반갑다고 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마치 이웃집 외양간 망가뜨리고선 위로한답시고 어깨 두들겨주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갑고 고맙다는 반응보단 뭘 어떻게 할 거냐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 정부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가들과 공조를 하며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평소엔 서로 미워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웃집이라도 둑이 무너져 마을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면
합심해서 독을 막아야 하는 것과 같은 미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원하는 만큼의 결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서방 세계는 미국 주도하에 공조를 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데요. 공교롭게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 IRA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겹치는 상황이어서 공개적으로 미국의 IRA에 반대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독일이 한국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이외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현대 등을 한국 기업이 만든 자동차가 독일에서의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나라답게 자동차 강국으로 군림하며 자동차 기술과 문화를 이끌었고, 역시 자동차 하면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독일 자동차 판매 시장에는 독일은 물론 일본과 유럽에서 제조하는 자동차들이 나머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한국의 아이오닉과 코나 등이 독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아직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이런 현상은 나중에 독일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등 독일 자동차들과 경쟁을 할 수도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심해서 마을에 터진 독을 막아야 하는 이웃집처럼 독일도 IRA의 위기감을 느낄 한국과의 공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얼마 전에 열린 한마음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에서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 중에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독일 모두 세계 선두를 노리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겁니다. 독일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자동차 생산국 4위이며 한국은 5위인 상위권 자동차 생산국인데다가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뿐 아니라 독일도 IRA로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이 끼게 되자 한국과의 협력에 나선 것입니다. 동맹과의 우호 따위는 내팽개치고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에만 혈안이 된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IRA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은 한국과 독일이 공조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차차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미국의 꼼수가 자충수가 돼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경쟁자인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는 것처럼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 여기지 못하는 국가들이 기업이나 국가 간의 연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오히려 미국이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패권 경쟁을 벌이던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미국 자신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짓을 벌이니 동맹국 입장에선 미국도 언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혈압계가 터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뻔뻔함입니다. 현대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등 모두 13조가 넘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현대의 통큰 투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절대 현대를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의 기업만 특정 지어 차별하는 IRA 법을 통과시켰다는 건 철면피나 다름없는 거의 사기 가까운 행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미국의 뒤통수에 우리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발빠르게 미국에 대한 손절을 시작했습니다. LG와 삼성은 IRA 법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계획해 실행하려던 체계 사업이 전면 중단된 거라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본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자국에 건설되어 일자리와 이익을 창출할 기업의 공장 건설이 백지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미국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탈미국화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공장 건설 유치를 희망하는 브라질, 멕시코와 논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IRA 법안으로 미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 정면으로 비판한 의원도 있습니다.
바로 공화당 소속의 베디 카터 하원 의원인데요. 그는 IRA 법이 한국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며 반대 연설을 한 것입니다. 버디 카티에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핵심 동반자이며 오랜 동맹인데 IRA는 그린 한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